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Continuous Optimiz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Continuous Optimization이 가장 오래됐고, 기본적이고, 우리가 또 아직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Variational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함수의 함수 기억나시나요? 함수의 함수 펑셔널이라고 하는데 펑션이 아니라 펑셔널을 최소화시키는 함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 비전 또는 영상 이해, 이미지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제 얼리 비전 쪽에서 또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었죠. 예를 들어서 노이즈 영상에서 깨끗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디노이징이라든가 또 움직임이 있는 영상에서 모션 벡터를 구해내는 옵티컬 플로우라든가 또 디스패리티, 그 스테레오에서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 간의 픽셀 간의 그 위치 차이를 알아보는 디스패리티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Variational Optimization 형태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왔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요즘은 또 이런 얼리 비전 쪽에서만이 아니라 또 요즘 새롭게 머신러닝 쪽, 이런 쪽에서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영상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가 이런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분류의 문제,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 이런 분류의 문제를 할 때 또 데이터 리덕션, 또 서브스페이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또 그 여러 가지 주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데이터 구조를 알아낸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게 또 쓰이는 문제가 ADMM이라고 하는 그런 옵티미제이션 그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또 이제 Variational Optimization의 하나의 그 예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Variational Optimization은 함수의 함수를 나타내는데 그 함수를 마치 우리가 변수처럼 또 생각을 하면 이게 전통적인 그 Continuous Optimization과의 구별이 또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즉 우리가 말하는 Continuous Optimization에서 알고 있는 또 방법들이 Variational Optimization에서 또 많이 쓰이고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 함수가 컨벡스한가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는 펑셔널이 또 그 함수에 대해서 컨벡스한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러니까 즉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우리 Continuous Optimization 그 방법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앞에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앞에 거를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Variational Optimization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특정한 그 영상 이해에서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Variational Optimization으로 푸는가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Variational Optimization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주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이 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그게 아마 디노이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Variational Optimization을 이용해서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가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푸느냐를 보여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Variational Optimization이 무엇인지도 알고, 더불어서 디노이징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있는, 우리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학자들이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지 처음에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발전된 기법이 나오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왼쪽 이미지가 꼭 노이즈가 낀 이미지가 아니래도 옛날 뭐라 그럴까요? 모자이크와 같이 이렇게 좀 배경에 막 이렇게
격자 무늬가 막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물론 노이즈는 아니지만 저런 것들도 우리가 뭐 이제 뒷단에서 영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원하는 엣지가 아닌 막 배경에 막 그 의미 없이 새겨져 있는 엣지들 때문에 이제 영상 이해가 아무래도 방해를 많이 받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진짜 이 물체 바운더리 쪽은 보존하면서도 원치 않는 엣지들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뭉개버릴 수 없을까. 그런 연구로 이렇게 또 연구가 막 또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의미 있는 물체의 바운더리는 보존하면서도 배경에 있는 비록 노이즈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엔 원치 않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노이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unwanted signal 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으면 사실은 또 노이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저기 어느 뭐 지금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내가 뭐 이 문제를 이 영상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저 여자는 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뭐 예를 들어 저 악기가 뭔지를 알아내는 게 나의 목표라고 할 경우에는 저 연주자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면 원치 않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저 여자를 우리가 노이즈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말이 계속 너무 좀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디노이징을 통해서 베리에이션 옵티미제이션을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웃라인은 이와 같고요.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인 TV 레귤라리제이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모델의 한 반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반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거는 컴퓨터 비전, 즉 특히 로우 레벨 비전에서는 주어진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로부터 뭐 깨끗한 이미지라든가 뭐 두 장의 이미지가 들어온 모션 정보라든가 또 뭐 디스패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로우 레벨 정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이게 여기에 지금 뭐 꽃이 있다, 사람이 책을 읽고 있다 이런 하이 레벨 정보에 답을 주진 못해도 하이 레벨 그 수준의 답을 주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일단 뭐 영상을 잘 분석하려면 영상이 좀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노이즈가 꼈으면 뒷단에서 분석이 힘드니까 뒷단에서의 하이 레벨 분석이 용이해지도록 디노이징을 한다거나 뭐 모션 벡터를 구해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베리에이션 옵티미제이션을 쓰는데 그 베리에이션 옵티미제이션이 저기 여기 보이는 저쪽에 시계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두 가지 텀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데이터 또는 피델리티 텀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레귤라리제이션 텀이라고 해가지고 그 에너지 펑셔널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함수 U를 구하는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살짝 그 기원을 보면은 왜 이런 에너지식이 나오게 되며 이 에너지식을 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가를 보면 사실은 이것은 더 그 이전부터 우리가 생각해 오던 그런 확률 문제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와 같이 여기 보시다시피 F와 같이 노이즈가 잔뜩 낀 영상이 들어왔을 때 F가 들어왔을 때 어떤 U를 갖게 될 확률, 이게 수많은, 무한대 개수의 U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F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이 U를 가질 확률, F가 주어졌을 때, 이 노이즈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런 깨끗한 영상을 가질 확률, 이런 노이즈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런 깨끗한 영상을 가질 확률을 보면 우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 F가 이거일 때 U가 이거일 확률이 제일 높죠. 이게 딱 이 정체성도 같고 보나마나 같은 영상이 되는데 노이즈가 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노이즈가 낀 데서 없는 것을 모델링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마루에 우유를 쏟기는 쉽지만 그거를 주워 담기는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 깨끗한 영상에 노이즈를 끼게 하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 취득 시에 우리가 생기는 노이즈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우시안 모델로 우리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해 왔고 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껴서 이렇게 될 확률, 여기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껴서 이렇게 될 확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갖고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F가 주어졌을 때 U를 구하는 확률보다는 U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U가 주어졌을 때 F를 구하는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F니까 우리한테 당장 주어진 건 F니까 이때 U를 구하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마치 뭐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담는 것 같이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가 힘든데, 마침 깨끗한 영상이 들어왔을 때 F를 구하는 확률은 깨끗한 영상에서 노이즈가 있는 영상으로 바뀌는 거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첨가되는 그걸로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식을 하면 좋은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반대의 식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베이시안 포뮬라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 시어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the probability u given f보다는 probability of f given u를 쓰면서 그 대신에 여기 또 u에 대한 probability를 우리가 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이 분자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분모는 그냥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분자의 관계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 두 식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가인데, 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하고, 보시다시피 맨 아래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P of U는 이 깨끗한 영상 U가 갖는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모델링 할 것이냐. 깨끗한 영상은 주로 나와 내 바로 옆 픽셀과의 차이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즉 그레디언트를 써가지고, 이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나와 내 이웃과의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요. 나와 내 이웃과의 차이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어디를 짚어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그래도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 어디를 짚어도 여기가 하얀색이면 그 바로 옆 픽셀도 하얀색이고, 여기가 주황색이면 그 옆 픽셀도 주황색이고, 이런 식으로 원래 노이즈가 끼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는 나와 내 주변과의 픽셀 값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 작으면은, 그레이디언트가 작으면 확률 값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우시안 모델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함수의 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독립적으로 이런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곱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픽셀마다에서도 이 두 식이 이제 곱해지는데, 이 곱해진 그 확률, 지수 함수의 여기 위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이 곱했을 때는 얘네가 이제 더해지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 확률을 높인다는 거는 우리가 요 지수 함수의 요 부분을 최소화시킨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 확률이 최대가 되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이 지수 부분을 최소화하면은 이 확률이 최대화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즉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합을 최소화시키면 그게 우리가
최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 확률 저 베이시안 포뮬러로 우리가 생성해내는 이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맵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맵 에스티메이션이나 아래에 그 지수함수 부분만을 더해가지고 이 미니마이즈 시키는 것과 결국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에너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에너지 함수 또는 에너지 펑셔널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깨끗한 깨끗한 영상 신호를 구하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원본 앞에서 그 두 지수 함수의 덧셈으로부터 나온 수식이 될 테고, 또 그냥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오른쪽 요 부분을 보시면은, 그 깨끗한 신호는 아무리 주어진 영상이 노이즈 하더라도 두 신호는 굉장히 가까워야 되겠죠. 두 영상이 뭐 전혀 다른 영상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영상에서 이제 노이즈가 끼고 안 끼고니까 둘 사이는 굉장히 가까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텀만 우리가 가지고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U는 이 에러를 제로화하는 U를 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주어진 노이즈 영상과 똑같은 F랑 똑같은 게 나오겠죠, U가. 그래서 답이 U는 F가 될 텐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노이즈 영상을 넣어가지고 U를 구했는데 똑같은 노이즈 영상이 나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이제 프라이어 널리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그런데 단 U는 노이즈 이미지 F와 가까울수록 좋은 건 내가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는 자기와 자기 옆 픽셀 간의 칼라 값 또는 뭐 인텐시티 값이 굉장히 차이가 작아야 된다. 이렇게 막 노이즈가 껴서 갑자기 이 픽셀 값이 뭐 100이었는데 뭐 150으로 뛰고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픽셀 인텐시티가 뭐 86이었으면 그 옆은 뭐 87 정도 될까? 뭐 굉장히 뭐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텀이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요 앞에 슬라이드에선 여기에도 이제 제곱이 붙어 있었죠, 원래. 가우시안 모델링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뒤에 설명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안 좋은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제곱 텀이 아니라 그냥, 이 원놈으로 우리가 또는 절대값의 합으로 나타내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 볼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이 얼리 비전에 어디에 쓰이는가를 한번 먼저 자세한 알고리즘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앞서 말한 디노이징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하나가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앞에서는 U-F였는데 여기서는 U 앞에 블러 커널 A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영상이 블러하고 노이즈한 영상이 이제 들어올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 위해서는 이러한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을 이용한 식을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깨끗한 영상, 원래 영상 U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는 요 텀이 이제 제곱 텀이었죠. 근데 요거를 제곱 대신에 그러니까 L2 놈 대신에 L1 놈으로 바꿔가지고, 역시 저 prior knowledge도 그냥 원놈을 쓰고, 여기도 데이터 텀도 원놈을 써가지고 하면,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디노이징에서 말한 디노이징 효과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 물체의 이 바운더리 쉐이프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끈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쉐이프 디노이징에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슈퍼 레졸루션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U 앞에 그냥 블러 커널 하나만 달린 게 아니라 세 개가 달렸죠. 그래서 W라고 하는 거는 워핑이 되고, 원래 깨끗한 고해상도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영상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워핑 돼서 조금씩 기울기도 하고,
또 블러 돼가지고 또 약간 블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 돼서 이렇게 뭐 반이나 뭐 4분의 1씩이나 뭐 여러 가지 사이즈로 축소가 됐을 경우에 이 축소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원래의 하이 레졸루션, 슈퍼 레졸루션 이미지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을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라지 K와 같이 K개의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K개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슈퍼 레졸루션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옵티컬 플로우는 두 장의 연속된 영상에서 지금 한 개만 나타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앞에 있는 물체들이 조금씩 움직였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에 각 물체마다 서로 다른 모션 벡터를 갖게 되는데 그 모션 벡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U라고 쓴 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모션 벡터입니다. 모션 벡터. 그래서 U 하나에 그 X 방향으로의 몇 픽셀 갖고 Y 방향으로 몇 픽셀 갖고 이렇게 벡터가 나옵니다. U가 벡터입니다. 각 점마다 벡터로 이루어진 또 그 모션 벡터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U라는 게 꼭 뭐 원래 깨끗한 이미지만이 아니구나. 모션 벡터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은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할 때 이것은 이제 함수의 함수로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함수이기도 하고 커브이기도 하고 이런 또 shape of body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건 꼭 영상 신호 같은 그런 함수도 함수지만 이렇게 커브 신호도 또 커브 펑션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커브 함수를 구하는 문제.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어떤 오브젝트 바운더리에 얼마나 잘 달라붙고 있느냐 하는 데이터 텀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잘 달라붙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오브젝트 바운더리에서 그 그레디언트 또는 뭐 엣지 성분이 제일 세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레디언트가 제일 큰 부분을 잘 따져가지고 내 커브가 이 오브젝트 바운더리에 잘 달라붙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커브 자체가 갖는 어떤 프라이어 너리지, 우리가 커브란 이래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이전 지식 뭐냐 하면은 커브는 이왕이면 좀 자꾸 축소될수록 좋다. 그 다음에 커브는 스무드하게 변할수록 좋다. 뭐 이렇게 막 찌글찌글하게 막 모양이 되지가 않고 가능한 한 스무드하게 막 날카롭게 막 변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변하지 않고 스무드하게 변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바깥쪽에다 이렇게 이니셜 커브를 우리가 손으로 쳐주면 이제 요 텀에 의해서 슈링크하기 줄어들기 시작하고 커브가 요 텀에 의해서 이왕이면은 모나지 않게 스무드하게 커브가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요 텀만 보면은 동그랗게 그냥 점점 작아져서 원이 돼서 없어질 거라고요. 아니, 점이 될 거라고요. 그냥 점점 작아서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그런데 요 데이터 텀이 얘가 더 이상 작아지지 못하고 그레디언트가 큰 부분에서는 딱 그냥 거기에 딱 붙잡혀 버리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바깥쪽에다가 이니셜 커브를 딱 쳐주면 점점 줄어들면서 스무드하게 줄어드는데, 뭐 예를 들어, 왜 스무드하다고 그래 놓고서는 여기가 왜 조금 이렇게 좀 덜 스무드하냐? 그거는 이제 얘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얘가, 그레디언트가 큰 부분에서는, 여기 딱 붙잡아 놓기 때문에 좀 더 스무드해지고 싶은데 덜 스무드해지고. 이건 이제 이쪽, 프라이어 널리지와 데이터 텀 사이에 우리가 보통 람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비중을 조절하는데 그 비중을 얼마나 어디를 더 우리가 비중을 크게 두느냐에 따라서 저걸 더 스무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찌글찌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조절이 되겠죠.
이와 같이 뭐 이것 말고도 뭐 수도 없이 뭐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런 어떤 로우 레벨 컴퓨터 비전 문제에다가 베리에이셔널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1980년대부터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벌써 30년이 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컴퓨터 비전 문제는 일 포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 컴퓨터 비전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2x 2짜리 네 픽셀짜리 영상이 있는데 나한테 주어지길 픽셀 값들이 103, 102, 뭐 98, 99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아하, 원래 영상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껴가지고 이런 노이즈한 영상을 받은 것 같은데 정답이 100, 100이었는지 뭐 101, 101, 100, 100이었는지 뭐 99, 99, 100, 99였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 너무나 많아서 딱 유일한 해가 나오지 않는 문제를 일포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 얼리 비전의 이런 컴퓨터 비전 문제는 다 일포스트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프라이어 널리지를 이용해서 그런데 원래 영상은 자기와 자기 주변과의 픽셀 값의 차이가 굉장히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하나를 더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개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아마 우리는 100인 것을 정답으로 뽑아낼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그 주변 픽셀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답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답으로 뽑아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포스트 문제를 프라이어 널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해만을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라고 하고 그런 프라이어 널리지 텀을 레귤라리제이션 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뭐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라고도 하지만 또는 뭐 레귤라리제이션이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앞에서 여러 개의 그 이그젬플들을 보면서 수식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그 수식만 가지고는 답이 딱 나오진 않죠. 그 수식을 실제로 어떻게 뭔가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뭐 최소화하는 U를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런 베리에이셔널 포뮬러를 우리가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수식을 세워놓고 요 베리에이셔널 포뮬러에서 그 미니마이즈 시키는 펑션 U를 구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이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을 실제로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난 30년 넘게 계속 제한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더더욱이 요즘에 와서는 뭐 ADMM이라든가 프라이멀 듀얼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실제로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최적화된 U, 즉 미니마이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미분이 불가한 영역에서도 이 요즘 나오는 방법을 이용하면은 문제 없이 구해낼 수 있다. 이런 파워풀한 옵티미제이션 테크닉들이 있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어도 계속 인기가 좋게 계속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 컴퓨터 비전 문제가 굉장히 로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상에 이 부분을 디노이징 하는데 이 아래쪽 부분의 픽셀 값이 나한테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가 않거든요. 이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얘고 나는 나고 나는 항상 나의 픽셀 값을 원하는 픽셀 값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내 픽셀 정보와 내 바로 옆에 내 주변의 정보만 갖고 내가 항상 따지는 거지. 저쪽에 있는 부분의 픽셀 값이 빨가니까 뭐 나도 뭐 빨간색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로컬합니다. 이게 로컬하다. 국부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패러렐하게 어떤 GPU를 이용해서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많은 문제에 있어서.
또한 또 하나는 또 뭐 요즘 유행하는 ADMM 같은 그런 옵티미제이션 테크닉 자체가 또 이 패러렐한 그 경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더욱더 요즘 나온 최신의 방법을 가지고 패러렐하게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주로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베리에이션 어프로치가 3, 40년간 꾸준히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게다가 이 어프로치가 뭐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은 요즘은 이런 로우 레벨 비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즘은 또 이제 머신러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레코니션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 로우 랭크 매트릭스 컴플리션 뭐 이런 요즘 최신 그 기법들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그런 수식을 전개하고 솔루션을 구하는 게 이런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리에이션 어프로치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배우는 거는 이게 그냥 로우 레벨 비전에서의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 또 최신으로 그런 머신러닝에 관련된 기법들 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파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그런 기법들을 푸는 데 있어서도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가 아주 요새 굉장히 유행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할 거를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디노이징을 갖고 와서 이제 디노이징 과정을 베리에이셔널 프레임워크 안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디노이징도 알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그 베리에이셔널 테크닉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지금 주 관심사는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 H가 블러 매트릭스가 붙는 그래서 원래 깨끗한 영상 U가 블러도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 N도 껴서 우리한테 F가 주어지는 그 문제는 이제 블러링과 디블러링과 디노이징이 동시에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미지 리스토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좀 그러면 이제 너무 문제 자체가 좀 더 커져 버리니까 그냥 H를 아이덴티티 행렬 즉 H가 뭐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즉 F는 U에 그냥 노이즈만 더해진 U 더하기 N인 형태를 가지고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디노이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한 F가 들어왔을 때 깨끗한 U를 구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 집중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980년대 MIT의 AI 랩이라고 있는데 그때 모든 이 로우 레벨 비전 문제는 거의 MIT의 AI 랩에서 대부분이 많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캐니의 엣지 디텍터라든가 또 고전에 마힐드레스의 엣지 디텍션 기법 그것도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엣지 디텍션 또 그 다음에 포지오라는 분에 의해서 많은 아래와 같은 그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됐거든요. 그래서 엣지 디텍션도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로 풀고 디노이징도 저렇게 풀고 옵티컬 플로우도 저런 류의 우리가 수식을 세워서 풀고 여러 가지 스테레오 비전도 그렇고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프라이어 놀리지를 이렇게 2차항으로 두다 보니까 제곱 형태로 두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가 낀 영상을 이런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깨끗한 U를 만들어내는데 보시다시피 영상은 깨끗해졌는데 요 바운더리 쪽이 원치 않게 좀 이렇게 뭉개지는 스무드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방법을 쓰면 이게 스무드해질 수밖에 없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디노이징은 그 노이즈 자체는 많이 없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물체의 바운더리가 좀 많이 이렇게 선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뭉개지는, 이렇게 뿌얘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92년에 ROF 모델이라고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논문 저자의 이니셜을, 3명의 이니셜을 따서 ROF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프라이어 텀을 보시면 제곱이 없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레디언트 U의 절대값. 그러니까 나와 내 이웃 간의 차이가 작아야 되는데, 거기다 그 제곱을 취하지 않고 그냥 절대값을만 가지고 우리가 이 수식을 세워보겠다. 이거는 이 그레디언트 차이의 절대값의 합을 total variation이라고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이즈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TV variation, total variation 이용한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깨끗한 영상을 얻었고, 바운더리도 보시면 물체 바운더리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시작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아하, 중요치 않은 엣지는 좀, 뭉개버리면서 중요한 엣지만 살리는 그런 응용에도 많이 쓸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면은, 요것을, 이 total variation으로, TV regularization으로 우리가 스무딩을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원래 이미지에서 이렇게 스무드한 이미지를 빼주면은 요 굉장히 막 그 자글자글한 어떤 디테일한 텍스처들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텍스처들만 증폭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붙여주면은 원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생생해 보이는 막 뭐 잔물결 같은 게 더 확대돼가지고 증폭돼서 생생해 보이는 그런 영상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운더리 엣지는 전혀 뭉개지지 않고 잘 보존되고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구나. 앞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무드하게 만든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만 증폭해서 다시 스무드한 영상에 붙여주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그 나뭇잎 같은 거 보면 더 생생하게 더 이제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주어진 영상은 이건데, 이거를 그 디테일한 부분만 빼가지고 그 부분만 증폭시켜서 다시 스무드 영상에 합쳐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엣지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미지에는 여러 자글자글한 텍스처가 많다 보니까 그 모든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다 엣지 디텍션에 검출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엣지 디텍션이 이제 뒷단에서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그렇게 자글자글한 산 속의 암석이라든가 또 나무 수풀이라든가 요런 데서 발생하는, 또 잔디에서 발생하는 자글자글한 엣지는 오히려 검출이 되는 게 뒷단에서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를 알아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미지 스무딩 방법을 TV 레귤라리제이션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스무딩을 하면, 여기다가 가운데 영상 보시듯이 여기다가 우리가 엣지 디텍션을 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엣지만 딱 요 잔디와 산의 경계라든가 산과 하늘의 경계라든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이제 엣지로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JPEG 같은 걸로 아주 압축을 100대 1 넘게 막 압축을 하면은, 원래의 영상 부분이 여기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좀 살짝 깨져서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게 낍니다. 그것을 컴프레션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스무딩을 통해서 이런 걸 또 깔끔하게 또 만져줄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요즘은 물론 디노이징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런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를 보더라도 이제 뒷단에서 영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어지면 좋잖아요. 이 부분은 잔디 부분, 산 부분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탁탁 나누어서 다음 단계 그걸 제공할 수 있다면은 다음 단계에서 이거 알아맞히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용성이 점점 커진다는 걸 이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을 이용해서 디노이징 하는 게 굉장한 유용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와 같은 우리가 그 생각지 못했던 응용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모듈의 마지막 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에지 어웨어 필터 또는 스트럭처 프리저빙 필터라고 하는 이런 그 에지를 잘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 방법이 반드시 우리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전통적인 그냥 에버리지 베이스드 방법이 있죠. 우리가 어떤 픽셀에다가 뭐 3x3 그 어떤 필터를 컨볼루션 시켜줌으로써 뭐 에버리지를 구해서 그 픽셀 값을 주변 값과 에버리지해서 노이즈가 제거된 효과를 주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엣지를 뭉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니소트로픽 디퓨전이라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다 평균값 구해서 영상을 뿌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엣지를 가로지르진 않고 엣지의 방향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평균값을 내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엣지가 계속 뭉개지지 않고 살아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1988년 이후에 아주 큰 각광을 받고 지금도 뭐 인기 있게 쓰고 있는 바이레터럴 필터, 난리니어 필터인데요. 엣지가 잘 보존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가이디드 필터 이런 것도 계속 더 발전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물결이 있는 거죠. 그 스트럭처를 보존하면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에버리지 베이스드 방법이 있고 이 수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수학을 이용해서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토탈 베리에이션 이 티커너프 레귤라리제이션은 베리에이셔널 방법이긴 하지만 스트럭처 프리저빙 하지는 못했고요. 그 토탈 베리에이션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 변종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토탈 베리에이션이 이제 오늘의 또 핵심 주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 맨 처음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실제 노이즈는 아니지만 뭐 배경에 뭐 모자이크 무늬가 막 격자 무늬가 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영상 이해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작은 텍스처 영역에서 나오는 엣지들, 그런 좀 그 스케일이 작은 부분에서의 엣지들은 노이즈가 아니라 엣지인 건 맞는데 그것도 좀 없애주자. 그러니까 좀 스케일을 봐가면서 실제 엣지라 할지라도 스케일이 작은 그런 텍스처 영역에서 나온 건 없애주자. 그런 것들이 이제 스케일 어웨어 필터가 되겠죠. 거기서 역시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을 이용한 방법은 RT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레터럴 필터 쪽에서도 발전해 나온 방법은 롤링 가이던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뭐 전통적인 미디엄 필터 같은 것들을 또 아직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뭐 많진 않지만 간혹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고 베리에이셔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응용들은 뭐고, 그 중에서 우리가 디노이징을 잡았는데 디노이징이 노이즈 제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많은 응용에도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모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옵티미제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